네, 이번 달부터 비트코인에 추가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블룸버그 ETF 팀장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시장 규모 얘기를 했는데요. 네, 무슨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미국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증시를 보면요. 이 하락세, S&P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요, 보면 이렇게, 네, 오늘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에 6만 7천 불대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이게 다시 또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네, 7만 불대, 7만, 지금 현재는 뭐 7만 400불 수준, 이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주식 시장하고의 연관성은 확실히 줄어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이 빠르면 이달부터 중국 자금이 비트코인에 몰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인데요.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게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최소한 4개 이상의 중국과 홍콩 자산운용사들이 홍콩 금융당국에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는데 다음 주에 최초로 승인이 나게 될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승인이 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 달 안에 거래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공산당 정부는 본토에서 비트코인 거래, 이거 금지시켜놨죠.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를 법으로 금지를 시켰고, 뭐 거래소도 당연히 금지를 시켰고, 엄격하게 또 금융 거래를 통제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중국인들은 몰래 이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통제를 피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렇게 거래를 해온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1월 25일에 나온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이 중국 본토에서 코인 거래소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공산당 정부의 눈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 장외 거래 창구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몰래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요, 중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홍콩 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승인을 해주도록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다는 건데, 중국 본토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하면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해준다? 이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허용해 줄 수 있는 상품이고, 중국 정부의 입맛에 아주 맞는 상품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ETF 운용사가 이 고객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을 하면서 일종의 보관증에 해당하는 ETF 주식을 주는 건데요. 개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할 경우에, 특히나 뭐 개인정보 공개 없이, 신원인증 없이 이런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는 경우에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반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는 정부 통제를 받는, 규제를 받는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금융거래 통제, 감시에 아주 효율적인 그런 상품이죠. 중국 정부로서는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이걸 홍콩에서 팔면서 돈을 유치할 수 있고, 게다가 금융거래 감시 통제는 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안 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상품입니다. 자, 이번 달 홍콩에서 아시아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바로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과 홍콩뿐 아니라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해온 다른 나라들의 자금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전 영상에서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번 달 20일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또 뭐 이달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아서 헤이지의 전망을 전해드렸는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렇게 승인이 돼서
이번 달에 거래가 시작될 걸로 보인다. 이런 뉴스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에는 현재 상황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오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봐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자, 이번 주 월요일에 3억 달러, 또 화요일에는 1억 5천만 달러, 이렇게 돈이 유출이 됐던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량이 오늘은 달랑 1750만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월요일 3억 달러에 비하면요, 3억 달러 유출됐던 거에 비하면 불과 95%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블랙록하고 피델리티 ETF에 돈 들어온 거, 자, 이걸 계산하기 전에도 이미, 이게 나오기 전인데도 이미 비트와이즈하고 아크21에 들어온 돈만 3,100만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훨씬 많은 날이 될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 다음 달에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요. 제가 인용하기도 했던 블룸버그 ETF 팀장 에릭 발추나스, 이 사람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당분간 승인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를 하나 더 제시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비해서 시장이 너무 작을 거라서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SEC를 상대로 굳이 소송까지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 규모에 비해서 이더리움 선물 ETF 시장 규모가 달랑 4%밖에 안 될 정도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걸 보면 SEC가 거부할 경우에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싸움을 할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패하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승인을 해줬던 거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에릭 발추나스, 이 사람이요, 한 달쯤 전에 이 알트코인 방송 전문으로 하는 이 로라신하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해서 투자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걸로 본다는 건데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해도 비트코인만큼 돈이 몰릴 가능성, 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ETF를 신청한 회사들이 SEC가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 굳이 SEC하고 소송까지 해서 얻을 게 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요. 자, 2022년 9월 15일에 이렇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 거래 검증 방식, 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바꿨죠.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거래 검증에 참여하면 코인을 보상으로 주는 그런 방식이 이 지분 증명 방식인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뀐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요. 네, 이거를 바꾸게 되면, 네, 이거를 이더 BTC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이 시점이요, 그 머지가 일어난 시점,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뀐 시점, 이더리움이 바뀐 시점이 2022년 언제, 자, 9월입니다. 9월 15일 이때인데요. 자, 이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가격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